요즘 가까운 사람들과의 모임에 나가면 오는 24일로 예정이 된 이준석,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의 그 윤리위원회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이느냐. 이준석이 거치, 사실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당원권 정지, 그 정도로 될 것 같으냐. 윤리위 결정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 다음에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정말 이준석 대표를 신임하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제 대선과 지방선거가 모두 끝났으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로 그대로 가야 하느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 체제를 지난 1년 동안 논란이 되어 왔으니까요. 내일이 이제 1주년이라고 하죠. 이준석 대표 체제를 그대로 둬야 하느냐. 이게 지금 얘기가 될 수가 없는데 윤리위가 걸려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와 닿는 거죠. 이 이야기하는 와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의 의중이다. 그 다음 실질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윤리위에 걸려들 문제가 있느냐. 송은재 TV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송은재 TV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리고요. 이준석 대표의 그 성접대 의혹은 성접대, 그 다음 이 성접대를 증거인멸하려고 한 내용들은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자, 문제는 이제 이 성접대 이 내용을 갖고 이준석이 대처한 부분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당에 누를 끼쳤느냐, 이걸 정말 경고 정도 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흔들릴 것 같지는 않고요. 당원권 정지까지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느냐, 윤리위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정치사에. 윤리위는 사실은 당대표 의중대로 흘러가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윤리위가 당대표를 징계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하겠느냐 라는 부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 체제를 끝낼 국민의힘의 내부에 그 힘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국민의힘인데 힘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정치라는 게 의도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가능하지는 않거든요. 그걸 추진해낼 동력,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준석 대표가 처음부터 윤석열 후보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무시를 하고 대선 국면에서도 얼마나 많은 분란을 일으켰습니까? 분란이 있는 곳엔 모두 이준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을 안고 왔던 것은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무리해서 윤석열 후보가 후보 당시에 이걸 이준석 대표 체제를 끝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지난해 1년 내내 이준석 탄핵 이야기가 나왔을 때 현실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도 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추진할 동력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치에서 현실적인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역풍을 맞는다는 걸 의미하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부터 이준석 대표 체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고, 이준석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향해서 저거 곧 정리된다라고 말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지구를 떠난다고 하고 이준석을 현실적으로 끝낼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이준석은 어떤 문제든 윤석열 대통령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이준석은 모두 비호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 뜻에 맞춥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그만큼 무섭다라는 것이죠. 이준석이 무서워하는 것은 딱 하나,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지금 여당 대표 체제를 직접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무리가 되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끝낼 수 있는 힘이 나와줘야 하는 겁니다. 이런 타이밍에. 문제는 24일 윤리위가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24일 윤리위가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윤리위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을 잡을 수 없습니다. 윤리위에서. 이런 식이라면 윤리위원들이 대학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보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내용 팩트는 나와 있습니다. 거의 다. 이 내용을 보고 이게 사실 당대표를 끝장을 낼, 당원권 정지는 당대표를 끝장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끝장을 낼 사안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이게 정무적 판단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무슨 재판정도 아니고 말이죠. 말 그대로 윤리위지 않습니까? 근데 판단에 근거가 없는 겁니다. 이 판단의 근거를 줘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윤리위 결정 이준석 흔들 수가 없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사실은 중립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지난 1년 이준석에 대해서 탄핵 이야기도 많았고 많았습니다. 거듭 제가 정리를 해드리지만 탄핵 이야기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모두 승리를 한 것,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후보의 공이죠. 거기에 이준석이 기여한 부분도 있고, 이준석은 뭐 30대 당대표니까 그 자체로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참 껄끄러운 존재죠. 말 그대로. 그런데 이준석이 분탕질, 모든 분탕에는 이준석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이준석의 리더십은 분탕질 갈라치기를 통해서 모든 분란을 일으키면서 자기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5년 뒤, 10년 뒤에 자기 정치를 하는 그런 식의 스타일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는 타이밍이죠. 지금 이 시점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출범하는 이 시점에 이준석식의 이런 분탕질을 하는 갈라치기를 하는 이런 리더십이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느냐, 집권 여당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마침 24일 윤리위까지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대선을 돌아봐도 지방선거를 돌아봐도 잘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80% 이상이 많은 분란을 일으켜 왔고, 문제는 앞으로 이런 분란의 리더십이 집권 여당에는 안 맞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윤리위가 걸려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준석을 끝내야 하는데, 이준석 체제를 끝내야 하는데 끝낼 힘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걸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동력이 나와줘야 하는데, 지금 이준석은 어제도 보셨지만 정진석에 대해서 추태를 부리지 마라. 그 다음 장제원 의원이 나서서 민들레 이제 친윤 의원 모임을 만들겠다. 연구 모임은 언제나 있는 겁니다. 이제 친윤 모임이니까 무게감이 실리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장제원 의원이지 않습니까? 가장 실행력이 있고 가장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고 가장 정치적 파괴력, 순발력을 갖고 있죠. 물론 장제원 의원도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만 누구나 장단점은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또 민들레 이 모임에 대해서도 지금 사조직을 만들 때인가 좌충우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준석이 느끼는 거죠. 생존에 문제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계속 이준석은 주장을 합니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이기고 나니까 팽하려고 하느냐, 토사구팽 시키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준석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 대선 지방선거의 승리는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는 게 8, 90%지 않습니까? 이준석 자신도 안 알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고 이준석이 일정 부분 정치적 지분이 있고 국민의힘을 이까지 끌고 온 자신의 어떤 정치적 힘, 성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 이준석의 리더십이 맞느냐라는 겁니다.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끝낼 수 있느냐? 윤리위를 계기로 해서 끝낼 수 있느냐? 지금 이준석의 혁신위 우크라이나 방문 가지고 논란을 빚는데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윤리위입니다. 그래서 아예 정면으로 붙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의뢰하는 비판대로 이제는 집권을 했고 선거에 이겼다고 벌써 집안 싸움 하느냐, 볼성사납다, 의뢰하는 언론의 이야기입니다. 권력투쟁은 정당에서 언제나 있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좀 눈총을 받아도 권력투쟁이 필요한 부분은 투쟁을 해야 합니다. 그 정치의 생리죠. 그러니까 이준석 체제가 문제가 있다면 일부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집안 싸움이라고 하더라도 싸워야 합니다. 싸울 때는. 어쩔 수 없는 생리죠, 권력에. 그래서 사람을 바꾸어가는 것이죠. 사람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에서 다루게 될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이준석 대표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꼭 꼬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준석 대표 체제 리더십이 지금 앞으로 이제 집권 여당의 리더십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뭐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서가 되는 부분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맞지 않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지금 친윤 의원들이 민들레라고 하는 의원 모임을 만든다고 합니다. 15일 출범을 한다라고 하죠. 매주 만나겠다라고 하는데, 이 모임을 하는 와중에 제가 지금 정진석과 권성동 의원을 봅니다. 제대로 싸울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이 문제를 불러 일으켜 놓고서는 뭐 나이 이야기하고 선배가 이야기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나 선배 이야기, 그러니까 또 역공을 받습니다. 나이나 선배 이런 이야기는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싸움이 일어나면 싸울 때 민증 까자, 나이 뭐 내가 선배인데 이런 이야기 하면 그 싸움 진 겁니다. 당사자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죠. 이런 이야기는 지켜보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준석이 저런 대선배한테 나이도 어린 사람이 저렇게 해도 되나? 그럼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겁니다. 정진석 자신의 입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죠. 나이 이야기하면 진 것이고요. 권성동은 지금 뭐 어느 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권성동은 자기 계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준석 체제를 무너뜨리면 앞으로 새로 뽑히는 당대표는 1년이죠. 이제 남은 임기를 채워야 하니까 다른 계산할 것 없이 여기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이준석 대표 체제가 맞느냐만 판단하면 됩니다. 남은 임기가 1년이면 그 임기 맞는 1년에 또 맞는 대표를 뽑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장제원 의원과 비롯해서 박수영이라든가 이출규 의원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 부분을 끝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끝내는데 이 논란에 이준석의 성상납 증거인멸 부분이 정말 책임을 물을 정도인가? 왜 책임을 물을 정도인가? 이준석 리더십이 집권 여당의 리더십으로는 전혀 맞지가 않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분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겉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엎드리는 모습만 보여줄 뿐이다. 이걸 1년 동안 더 가져가야 되느냐. 이 부분을 선명하게 짚어내고, 그래서 윤리위 결정에 따라서 이제 이준석 체제가 무너지든지 유지가 되든지, 이준석 체제가 유지가 된다면 앞으로 1년은 더 이상 이런 갈등은 필요가 없다. 아니면 여기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끝내야 한다. 라는 점입니다. 지금으로 가면 이준석 대표 체제를 끝낼 수 없습니다. 그건 대통령실의 뜻도 아닙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